지금 보니까 이 6월 모평이 30번부터 시험 범위인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30번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은 되게 이렇게 은유도 하고 약간 직유도 하고 비유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voice라는 말이고요. 이 voice가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 좀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entrepreneur라고 해서 기업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글 쓰는 거에 관한 내용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읽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주 선생님이 찰지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Gaining an audience, 청중을 얻는 것입니다. For your writing, 당신의 글쓰기를 위해서 청중을 얻는 것은 이 뜻입니다. 당신의 글쓰기를 위해서 청중을 얻는 것. 그러니까 너의 글을 봐줄 그런 독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포함합니다. 어떤 것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involve만 나오면 포함하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not just but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은 not only but also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변형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너무나 not simply, but 이런 식으로도 해서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업하는 것은 약간 참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not just but은 비슷합니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but also 이렇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포함하다니까 not just 뒤에 것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but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둘 다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글을 읽어줄 독자를 얻는 것은 일단 finding a voice, 나의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ensure that, 무엇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건데, 자, ensure 하면은 무엇을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뭘 확실하게 해? voice, 나의 그 찾은 목소리가 resonate with your intended readers. 당신이 이 사람들이 읽을 거야. 이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당신이 의도한 독자와 함께 resonate, 공명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와, 문장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봐봐. 선생님이 요거 얘기해 줄게. 여기에서의 보이스는 좀 다릅니다. 글쓰기에서 보이스가 있을 수 있나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나요? 책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지? 이 목소리라고 하는 이 보이스는요, 보이스라고 쓰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작가의 개성 혹은 글쓰기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바로 지금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잘난 척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라고 하는 건 정말 똑같은 목소리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죠? 제 목소리랑 비슷한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목소리가 정말 비슷한 사람이 있기가 힘듭니다. 일종의 지문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의 지문 같은,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지금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글쓰기에서의 이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작가의 개성, 그래서 나의 개성, 나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글쓰기 스타일도 됩니다. 글쓰기에서의 보이스라면. 그래서 작가의 개성이라는 건 뭘까요? 그 작가의 사고방식이라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방식, 관점, 성격 혹은 유머 감각까지 이런 것들이 다 글에서의 그 작가의 개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문장 길이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휘라던가 어휘 선택 아니면 문체, 어조 이런 것들이 다 그 글쓰기 스타일이겠죠.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보이스라고 한 겁니다. 왜? 이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성문, 목소리의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어가 존재할 만큼 굉장히 개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에서의 이런 개성, 글쓰기 스타일, 그 사람만의 어떤 스타일, 이것을 우리가 보이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이 의도한 이 글을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한 당신의 독자들과 함께 그 목소리가 공명한다고 했는데, 이 공명한다는 것은, 함께 울려 퍼지다 라는 소리도 되고요.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울림을 주다. 그러니까 울림을 주다라고 하면은 울린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떨림, 뭔가 감동 이런 것, 어떤 생각에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울림을 주다라는 소리를 하잖아. 그런 표현을 쓰잖아.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그런 개성과 당신의 그런 글쓰기 스타일이 당신이 의도하고 있는 이 글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을 또한 확실하게 하는 것까지가 당신 글을 읽는 독자를 얻는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요 두 가지라는 것. 일단 너만의 개성이나 글쓰기 스타일을 찾아. 그리고 또 그 개성이나 글쓰기 스타일이 너의 독자들에게 울림을 줘야 돼. 생각의 변화를 주고 움직이게 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다 내 글을 읽는 독자를 얻는 활동에 포함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와우. 자, 여기에서 유가 나왔는데 이 유는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서 강조하는 요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너의 개성을 찾아라. 너만의 개성을 찾아라. 그리고 너의 독자들과 함께 공명해라.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어라.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독자를 얻을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entrepreneur라고 하는 기업가가 나왔거든요. 이거 발음이 좀 어렵죠. entrepreneurs. 자, 이거는 불어에서 나온 어휘고요. 저도 이거 MBA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고 어떻게 내가 매출을 더 끌어올릴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 선생님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있다. 뉴욕에 밥차. 그치? 푸드트럭. 근데 그 푸드트럭에 이 비빔밥하고 갈비덮밥, 숯불갈비덮밥 요 두 개만 메뉴로 해가지고 그 푸드트럭 하는 것을 제가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무려 15년 전, 이제 15년 정도 된 거네요. 14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때 되게 반응 좋았거든요. 반응도 좋고 와 그런 생각 아주 대단하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사업은 못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내가 앞은 좀 잘 내다보는데 잘 내다보지만 내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아. 맨날 가르치는 직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쨌든 기업가는 이해합니다. 갑자기 왜 기업가가 나왔을까 글쓰기에서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중요성을 알아요. 무엇의 중요성이냐면 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 그러면 그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 지금 뒤에 대절이 꾸며주고 있는데요. Makes them memorable. 여기에서의 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entrepreneur죠. 그들을 일단
기억에 남게 만들고, 그리고 또 distinct from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과 구별되도록 하는 거예요. Their 그 entrepreneurs들의 그런 competitors 경쟁자들하고 구분되게 그렇게 그들을 만들면서 이제 drawing customers to their products or services 그들의 그런 서비스나 제품으로 고객을 끌어내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를 잘 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지금 병렬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memorable하고 distinct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콤마하고 drawing이라고 했는데요. 콤마하고 drawing은 and draws.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콤마하고 and 지우고 그리고 drawing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기업가들 자신을 기억에 남게 하고 그들의 그 경쟁자들과는 구별되도록 만들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오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 entrepreneurs, 기업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글쓰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가의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문장을 갖고 온 겁니다. 기업가가 브랜드를 왜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 바로 자신을 기억에 남게 하고 memorable하게 하고 경쟁자들과 구분되게 하는 거예요. distinct from. 그리고 나서 고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drawing customers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처럼 기업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글쓰기도 독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독자를 끌자. 독자를 얻자고 얘기하려고 지금 갑자기 갑툭튀같이 보이는 기업가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They achieve this by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 그들은 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들 앞에 나왔던 entrepreneurs고요. 그들은 이것을 달성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것이라고 하면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여기 building a brand부터 마지막까지 이 활동 있죠. 자신들을 기억에 남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경쟁자들과 구별지어서 자신들의 서비스나 그 제품으로 고객을 끄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그들은 해낸다는 거예요. 알겠지? 뭐 함으로써? By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목표 청중을 아주 정확하게 pinpoint라고 했잖아요. 포인트 가리키다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핀이 딱 핀으로 꽂아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쭉 꽂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지점에 딱 꽂는다. 핀. 그래서 pinpointing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파악하다. 정확하게 찾아내다. 찾아내다, 파악하다. 다 됩니다. 이 핀포인트.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 craft는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가치를 제안하는 거. propose의 명사형이죠. 독특한 가치의 제안을 만들어내고 and shaping a recognizable identity. 인지하다라고 하는 recognize에 able이 붙어서 인지가 가능한 그런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고객을 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pinpointing, crafting, 그리고 shaping 다 병렬 구조죠. 그죠? 독특한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특한 가치 제안.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된
차별화된 가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쓰시면 일정 금액이 지구를 보호하는데 기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그 고객들에게 아주 독특한 가치 제안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여왕같이 모셔지는 걸 바라는 여성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정말로 아주 소중하게 이 세상의 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특한 가치 제안을, 그러니까 그 목표 청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는 독특한 가치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도 인지 가능한 정체성,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가능한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집이 성수동이랑 가까워서 성수동을 가끔 나가거든요. 물론 전 아줌마라 그렇게 막 그 젊은이들의 문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왜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 왜 떼학볕에 저렇게 서 있는가? 다른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거기에서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얘네들의 가치 나한테 마음에 들어. 이래서 내가 산 그런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야. 옷이든 가방이든 화장품이든 아니면 학용품이든. 그런데 그 브랜드가 오래가지 못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엔 그들이 목표 청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아마 광고 전략 같은 걸 잘못 세웠거나 이래가지고 물건이 안 팔려서 그냥 닫았겠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그 브랜드들도 몇 가지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도. 누군가 제 목소리가 20대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확히 40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살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나한테 쌓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기업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가들이 브랜드를 구축하는 이 세 가지 방법, 방금 전에도 꼭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나왔어.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scholars들이 나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작가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작가가 독자를 얻는 것이 그 기업가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과 유사해서 좀 배우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scholars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또 땡 할 수 있는 거예요. While scholars might initially find these entrepreneurial concepts alien. 자, 학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These entrepreneurial concepts. 이런 기업가적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이렇게 고객을 끄는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그 기업가적인 개념들을 조금 낯설다고, alien. 제가 외계인 가리킬 때도 alien 많이 하죠? 낯설잖아, 외계인. 그래서 그것을 좀 낯설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해서 여기에서의 while은 약간 양보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알았지? 양보 접속사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they actually engage in. 그들은, 여기서 they는 scholars들이죠. 그들은 실제로 수행합니다. engage in. 수행합니다. similar practices, 비슷한 관행을.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수고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표시를 잘 못했는데 이 자신을 차별화하다라는 표현으로 set oneself apart를 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set oneself apart, 자신을 차별화하다.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자신을 차별화하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oneself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they니까 themselves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they라고 하면 바로 앞에 나왔던 scholars들이 됩니다. 이 학자들도 자신의 학술적 글에서
학술적 글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차별화할 때 그때 비슷한 그런 일을, 비슷한 관행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봐봐. 여기서 engage in 요거 잘 기억하세요. engage in은 무엇에 참여하다도 되고요. 요것을 무엇에 참여하다. 근데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그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엇을 하다도 됩니다. engage in 이렇게 in이랑 같이 쓰였을 때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similar practices 이건 무슨 내용일까?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 무엇과 비슷한 거예요? 무엇과 비슷하냐면 바로 기업가들이 하는 일. 기업가들이 뭘 위해서 하는 일이야? 바로 브랜드를 만들 때 하는 일. 자, 그게 뭐가 있었지? 총 몇 가지가 있었는지 우리 또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 하늘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similar practices를 가리키는 것, 앞에 이 두 문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고객들을 끄는 것, 이렇게 또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s 하고 목표층 중 정확히 파악해서 그 독특한 가치 제안을 만들고 또 우리가 인식 가능한 그런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 이렇게 기업가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이 학술적 글쓰기에서 학자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 consider 명령문이죠. 고려해보자. 무엇을 여기 뒤에 오브구를 먼저 괄호를 하겠습니다. 학술 논문이에요. scholarly article 하면은 학술의 논문들. 이 논문에서 전형적인 그런 문헌 검토와 그리고 동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내가 좀 모르겠지만, 문헌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바로 연구의 배경도, 나의 연구의 이 배경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그 기존 연구 내용의 분석을 또 보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모티베이션 섹션이라고 하면 내가 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 내 연구의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이픈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것의 목적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자, 그러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서 나오는 typical literature review하고 motivation 이런 것 섹션의 이제 그런 목표는 바로 is to highlight gaps in existing research. 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연구에서의 그런 연구 공백이 있을 거예요. gaps. 그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서 연구 배경을 만드는 거야. 왜? 기존의 연구는 어떤 공백이 있어요. 차이가 있네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position oneself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se overlooked areas. 자, 여기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나와 있으면서 그 후에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the one인데요. 그리고 지금 as는 뭐뭐로서예요. 뭐뭐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제 포지션,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래요. 이렇게 연구 배경을 살피고 기존 연구를 분석해서 연구 배경을 밝히고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은 일단 기존 연구에서 원래 있던 연구에서 공백이 있어. 그 공백은 바로 뭐야? 이 갭스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아요? 바로 these overlooked areas. 이런 공백은 바로 간과된 영역이에요. 이 간과된 영역을 address는 deal with입니다, 여러분. 다룰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typical literature review하고 motivation 섹션을 쓰고 하는 것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모르면 큰일 났는데 일단 하이라이트하고 포지션, 이거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 포지션, 자리매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는 기존 연구를 분석해서 연구 배경을 만들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연구의 필요성을 또 역설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목적,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간과된 영역들은 결국엔 그 existing research에서의 gaps, 공백 부분이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학술 논문을 쓸 때도 절대 그냥 논문을 쓸 때 저는 여기에 관심 있어서 연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헌 검토를 하고 동기부여, 이런 것들, 학술 논문의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들을 예로 들면서 학자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 이거 할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기존 연구에 뭐 허점이라던가 공백을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채울 사람은 바로 나야 나 하면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 자, 그게 아까 앞에서 entrepreneur가 하는 게 나왔죠.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자, 바로 요렇게 지금 이 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학술적 논문 안에서 이 기업가들이 브랜딩 구축할 때 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의 구체적 예를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아니네요. 너무 내용이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다 뭐 이랬는데 아니네요. 자, the challenge. 도전 과제는 as Lovery suggests. 러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그 도전 과제는 해서 주어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not just but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뭐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not only but also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문형을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도전 과제는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그냥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이 어려운 점 또 어디에도 있어요? in cultivating a distinctive voice. 이렇게 구별되는 목소리, 차별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길러내는 것에도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 과제, 어려운 점 다 되죠. 그리고 그 distinctive voice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That makes readers think. 자, 이거 readers, makes는 사역동사, 목적은 목적 보어라서 make 사역동사라서 여기 동사 원형 왔지요.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distinctive voice, 차별화시키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 어떻게 독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이 글, 이거 그 저자의 글인 것 같아. 이 저자의 글처럼 보이는데,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이게 바로 그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distinctive voice. 뭔가 지문을 남기는 것. 나의 흔적. 나만의 개성. 그래서 딱 누군가 봤을 때, 이거 그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이런 목소리야. 이 선생님의 수업은 다른 곳에선 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 선생님은 꼼꼼하게 다뤄줘.
이게 바로 나의 distinctive voice예요. 나의 보이스,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그 목소리도 되겠지만 나의 수업의 개성, 내 수업의 특징, 남과 차별화된 것, 그것 자체가 보이스네요. 그리고 그래서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글을 보면서 이거 그 작가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의 디스는 이 문장이 지금 이렇게 얘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가 굳이 가리키는 건 없지만 굳이 이 디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the author의 그 작가의 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개성이 녹아있는 글을 얘기합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와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론리 버로소의 구문이랑 비슷하게 not just but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전치사구, 전치사인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 요 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It'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s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that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n your audience. 자, 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 it's abo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수능지문 이런 데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대학 가서도 나와요. 대학 가서도 여러분들이 볼 원서에도 나올 거예요. it's about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죠. balancing. 밸런스 A with B는요.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신의 생각의 표현,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the development, 개발하는 건데 무엇을 개발할까요? 바로 of a unique voice, 독특한 여러분만의 개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알았지? 우리 지금까지 이 보이스가 무엇인지 얘기했잖아. 당신만의 고유의 개성, 스타일, 이것의 개발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니크 보이스는 또 어떤 유니크 보이스냐, 지금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당연히 선행사가 유니크 보이스인 이 대시죠.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래서 leaves, 남기는 거야. a lasting impression, 영구적인, 지속적인, 영구적인, 계속 남는 그런 impression, 인상을 당신의 이 청중에게, 독자들에게 남기는 것에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당신의 생각에 표현하는 것, 이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요 lasting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다. 알았지? 뭐 여기에서는 영구적인이라고 했는데 지속적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의어 한번 보고 갈까요? 왠지 동의어 굉장히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자면 long lasting도 되고요. long lasting. 그 다음에 오래가는 enduring. 그리고 지속적인 constant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urable. 도 되고 long standing도 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한 번 더 사전 보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은 정말 좀 헷갈리기 쉬운 아주 비유가 가득 찬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하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라고 봤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제요. 그리고 어법 나올 수 있겠고요. 일치, 불일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며 지칭하는 거, 이거 지칭하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겠어요.
빈칸.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혹시나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의 위치까지 같이 가보죠. 그러면 자, 어법, 요즘 제가 어법을 계속해서 지금 어느 부분이 나올 거예요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외우는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요번에는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드리는 변형 문제에 변형 지문으로 만들어진 문제도 또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이 어법 나온다고 했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문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 not just but 나온 부분, 그래서 finding하고 ensuring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나온 거, 그래서 makes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분사,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요, 동명사 병렬 구조 계속 얘기했었죠? 이 부분 보시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find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어에서 여기 이 부분, 목적 보어, 요거 이제 형용사로 나온 것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병렬 구조라던가, 그리고 not just but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in 동명사구 나온 것, 요거 잘 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balancing A with B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lasting이라던가, 알았지? 현재 분사 꾸며주는 것,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법은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했지만 얼마든지 문장의 변형이 가능하고 지문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일치, 불일치, 그리고 지칭은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요 문장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라이트 갭스 이 부분이 있었죠. 그죠? 요 부분이 지금 빈칸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갭스부터 해서 쭉 마지막 오버룩드 에리어까지 충분히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 주장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자신을 차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빈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그 유니크 보이스 하는 부분이 있었지. 이 부분도 충분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빈칸까지. 그러면 문장의 위치는 어디가 나올까요? 라고 했는데 문장의 위치는 바로 저는 요 they 하는 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다. 헷갈리거든. 그 데이가 누군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C 두 문장씩 해서 이렇게 B 그 다음에 또 이렇게 A 해서 순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많이 어렵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잘 30번 공부해봤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걸렸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도 많이 긴장했습니다. 자, 주제 어떻게 될까요? 학자와 작가 모두 독자에게 기억될 수 있는 독창적인 목소리 혹은 개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다 목소리라고만 쓸게요. 근데 독창적인 목소리 혹은 개성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Academic Voice and Branding, 학술적인 개성과 브랜드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콜론한 다음에 Making yourself heard and remembered, 당신 자신이 들려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자신 듣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형식 구문이어서 yourself heard가 된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해라. 그리고 기억되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finding identity in writing 이라고 해서 글쓰기를 통해 나의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 관점 찾기,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crafting a distinctive voice for impactful communication 이라고 했는데, 자, craft는 정교하게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istinctive voice,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글쓰기 문체,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자. 무엇을 위해? For impactful communication. 이렇게 효과적인, impactful,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전달력을 갖춘, impactful,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의사 전달을 위해서 아주 구별되는, 차별화된 여러분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또 영어 제목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키워드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저에게 응원의 댓글과 라이크를 남겨주시지 않으시면 앙탈을 부릴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